맞습니다. 7월 16일 오늘 KBO 리그가 오늘 들어온 날이죠. 예, 화요일인데 MPB 그리고 KBO 경기 오늘 경기가 비 때문에 몇 경기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오늘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코하마 대 히로시마. 어제는 이제 뭐 요코가 뭐 힘의 차이를 보여줬죠, 그죠? 예, 아두아 마코토가 그 정도로 이렇게 털리는 선수는 아니긴 한데 최근에 요코 박마이가 역시나 무섭다. 아두아를 뭐 탈탈 털어 먹었죠. 예, 그리고 하마구치가 어제 이제 완봉을 해버렸어요. 예, 완봉을 하면서 역시 이제 히로시마가 원정에선 박머이가 좀 아쉽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이제 하마구치가 그렇게 던져주면서 어제 그제 요코가 이번 주 거의 쉬는 날 없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불펜을 많이 아꼈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히로가 원정에서는 좀 아쉬운데 박마이가 하마구치가 솔직히 그렇게 뭐 7공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4안타 2볼넷 1득점으로 좀 너무 안 좋죠. 최근 10경기 원정 경기를 보면은 경기당 1.3점이에요. 예, 1.3점. 상당히 좋지가 않죠. 자, 오늘은 이시다 유타로. 이 선수 올 시즌 데뷔한 선수고 그 앞선 3번의 등판에서 되게 잘 던졌어요. 3승, 19이닝 3실점으로 좋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직전 경기 주니치 전에 좀 안 좋기 전에 이게 잘 던지고 있어도 신인은 신인이고 너무 이렇게 맹신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니치 전에 5.2이닝 3실점 8피안타 1피홈런으로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직 이렇게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확 믿는 거는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공 던지는 스타일을 보면은 약간 좀 니시 느낌이 좀 나요. 예, 공 던지는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요렇게 던져서 공이 요렇게 싱킹 무브가 좀 걸리는 니시유키, 약간 요렇게 던지는 타입이 이제 타네이키, 니시우키 이런 타입의 느낌이 좀 나. 어찌됐든 뭐 이시다 유타로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신인 선수다 보니까 이닝이 튀기 좀 아쉬울 수도 있고, 근데 뭔가 기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히로시마 원정 방망이가 유독 좋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10경기 1.3점밖에 나지를 못하고 있는 히로시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히로시마 방망이에 좀 기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히로는 타마무라 쇼고, 이 선수가 이제 꾸준하게 컬스 언저리 찍어주고 있는 선수긴 한데 역시 뭐 확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별로 아니기는 합니다. 실점 비율도 상당히 좀 높고 볼넷도 좀 아니 볼넷은 되게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구가 상당히 좋은 선수야. 예, 근데 조금 좀 구위가 좀 약하고 요리조리 던지는 선수. 이제 퐁당퐁당 하고 있는데 최근 2번 잘 던진 경기가 모두 주니치전이었습니다. 주니치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2실점, 3실점. 역시 이제 기대치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올 시즌 요코 원정 한 번 등판해가지고 3이닝 5실점. 역대 요코 원정에서도 7.03. 상당히 좋지 않죠? 예, 최근에 이제 요코하마를 생각했을 때는 역시 오늘도 좀 우려스러운 등판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일단 양팀 선발 다 좀 불안불안한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죠? 이시다 유타로는 아직 4경기밖에 던지지 않은 신인이고, 물론 이제 나름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있는데, 직전 경기 또 주니치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역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타마무라 역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 잘 던져도 이제 뭐 한 6이닝 2실점? 뭐 요 정도인데, 요코 상대로도 좀 좋지 않았고, 요코 방망이를 상대한다고 했을 때는 역시나 좀 우려스럽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요코가 좀 이기고 있다 보니까 불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하마구치가 혼자 다 던졌고, 예, 그저께는 불펜 한 명밖에 안 써가지고, 예, 불안한 요코하마의 불펜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펜 일정이 오늘 괜찮은 상태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무래도 불펜 사이드는 히로시마가 좀 낮기 때문에 그 리드를 잡히고 불펜 싸움 들어가면은 이제 히로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요코하마도 그래도 불펜을 써볼 만한 불펜들이 있다는 거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경기는 요코 승마 그리고 6.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미 대 한신. 좋은 투수들 나오죠. 여기는 네, 야마자키 이오리 대 사이키 로토. 일단은 요미우리가 최근 2경기 연속 좀 무득점이에요. 무득점. 일단은 뭐 앤서니 K하고 이제 비슬리 K 경기 같은 경우에는 K가 최근에 조금 좀 폼이 떨어졌다고 저는 보는데, 그 경기가 이제 경기 초반에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이제 추격 의지가 좀 꺾인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보이기는 보이는데, 요미우리 박마이가 그렇게 계속 좋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최근 2경기 무득점한 거는 우리가 조금 주시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신 역시 언제 박마이가 꺼져도 이상하지 않은 팀인데 뭐 적당히 치고 있습니다, 박마이는.
자, 야마자키 이오리 올 시즌 뭐 1점대 아직까지도 뭐 이제 잘 던져주고 있는 선수인데 최근 두 경기에 2실점씩 기록을 했어요. 예, 약간 불안한 모습이 좀 나오죠. 직전 히로시마전 6.1이닝 3실점, 2자책, 삼진 2개 2볼넷. 뭐 내용도 이렇게 썩 좋지 않았고요. 그죠? 예. 앞선 두 경기는 약간 좀 불안하다. 근데 불안해서 2실점이니까 역시나 그래도 좀 기대치는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올 시즌 한신전은 딱 한 번 등판해가지고 7이닝 1실점, 호투. 이제 작년 한신전에도 뭐 나름 잘 던지긴 했는데 크게 던진 경기가 한 번 있긴 합니다. 사이키로토 뭐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그죠? 이 선수 뭐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뭐 너무 잘 던진다. 최근 10경기로 잘라봐도 ERA가 0.86으로 상당히 좋고요. 요미우리 상도로도 이제 곧잘 던졌지만은 요미 원정에서는 2.45니까 본인 커리어 비교하면은 확실히 요미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다. 근데 직전 경기도 야쿠르트전이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야쿠르트 상대 전적도 되게 좋지 않은데 야쿠르트전에도 뭐 나름 잘 던졌죠. 예. 일단은 한신 사이드에서 조금 리스크로 보여지는 거는 게라예요, 게라. 지금 한신이 요즘 불펜에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불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에는 이 게라가 잘 던지는 게 있거든요. 이 친구랑 그 이와사키 둘이 그래도 필승조 라인에서 잘 던지는데 게라가 오늘 나올 수 없다는 거. 근데 뭐 사이키가 좀 긁히면은 뭐 이닝도 확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어찌됐든 한신이 최근 좀 걱정되는 거는 역시 이제 불펜 소모예요. 불펜 소모. 불펜 소모. 오늘 게라가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되긴 합니다. 일단 선발 쪽에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당연히 뭐 사이키 히로토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야마자키 이오리 역시 뭐 만만치 않죠. 1점대 투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기는 전형적으로 그죠? 뭐 적시타 하나라든지 실책 하나, 홈런 한 방 이런 거에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신이 불펜 쪽에서 약간 걱정이 들긴 하는데 사이키 히로토가 뭐 이닝 히팅에도 장점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한신 승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고 한신 승 1도 좀 괜찮아 보이죠, 그죠? 1. 양 팀 다 이렇게 많은 득점을 가져가기는 좀 힘든 선발들의 매치업이기 때문에 1 그리고 이제 4.5 언더도 역시 안 보기 힘든 뭐 그런 언어 보겠죠. 자, 다음은 야쿠르트 대 주니치. 야쿠르트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야쿠를 봤죠. 그죠? 근데 과감하게 들고 가진 못했죠. 너무 긴 연승을 그 연패를 달리고 있던 팀이었고, 근데 제가 어제 분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야우레가 쉬고 와서 좀 폼이 좀 좋아진 느낌이 좀 있어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경기 초반에 이제 득점을 좀 확 내면서 경기를 좀 쉽게 가져왔죠. 야마다가 어제 경기 초반에 탁 득점을 좀 올려주면서. 그래도 주니치는 이제 어제 고다이 우메즈가 이닝은 좀 먹어줬어요. 이닝은 좀 먹어줘가지고 불펜 소모가 한 명으로 끝났다는 점. 요점은 좀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 이 야마노 타이치 이 선수가 좀 골 때린 선수예요. 야쿠르트 선발 그리고 투수들 중에서 홈에서 안 던지게 하는 두 명의 투수가 있거든. 그 할아버지랑 이 친구야, 이 친구. 이 친구는 데뷔해서 지금 작년하고 올해 이제 쭉 던지고 있는 선수인데 한 번도 홈에서 던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ERA는 4.15. 올해는 지금 두 경기인데 뭐 ERA가 2.57로 올해는 뭐 쏘쏘하기는 하고요. 근데 두 경기밖에 안 던져가지고. 올 시즌 두 경기 등판은 소뱅전 7이닝 2실점, 그리고 요코하마전 7이닝 3실점. 만난 팀들을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피칭을 좀 해줬다 이렇게 얘기는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홈에서 한 번도 던진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 당연히 주니치 상대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홈에서의 등판도 처음이다. 근데 뭐 이제 본인 홈팀이니까 그래도 홈에서 뭐 연습할 때 던져본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공식전을 처음으로 치르는 거라서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가져가야 되겠죠.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이 선수 역시 뭐 잘 던져오는 선수인데 직전 경기 요코하마 상대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4실점 2피 홈런으로 올 시즌 뭐 잘 던지고 있는 선수인데 크게 한번 좀 털렸고 전형적으로 이제 운영형 투수라고 좀 보면 돼요. 삼진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잘 맞춰 잡는 그런 운영형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피홈런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점이 오늘 진구에서 던지는 리스크가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이제 피홈런 맞은 경기가 니온의 원정 타자구장이죠. 요코하마 원정 피홈런 2방.
두 경기 동안 피홈런 두 방씩 네 방을 맞았으니까 오늘 진구 구장이니까 요 정도 리스크는 좀 올라가고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해요. 올 시즌 대체적으로 잘 던지긴 하는데 최근 폼도 약간 좀 떨어진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올 시즌 야쿠 상대는 한 경기 등판해가지고 6.2 2실점으로 뭐 썼어했습니다. 이 선수가 야쿠 원정 이제 얘는 예전 기록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던지고 못 던진 경기의 차이가 굉장히 좀 심해. 잘 던진 경기는 뭐 콜스풀 이상 다 찍어주는데 털린 경기는 또 심하게 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야쿠르트가 어제 연패도 끊었고 홈으로 돌아와가지고 방망이를 좀 쳤기 때문에 오가사와라 신노스케 이 피홈런 리스크하고 좀 동반해가지고 오늘 나름 어느 정도 좀 실점이 좀 나올 거라고 계산하는 게 저는 좀 맞는 예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근데 이게 야마노 타이치 이 선수가 계산이 좀 어려워요. 그죠? 홈에서 아예 던진 적이 없는 선수라서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한데 올 시즌 두 번 던진 경기들은 뭐 나름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은 있지만은 홈에서 첫 등판이란 건 약간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승패 라인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양팀 투수 다 좀 리스크들이 좀 상당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이긴 하고요. 그래도 저는 본다고 하면은 야쿠르트 역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르트 역풀 6.5 언더. 자, 다음 경기는 리오넴 대 라쿠텐. 어제 경기가 사실 어제 경기에서 니오넴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선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불펜에서의 차이도 좀 있고 방망이 기대값도 그래도 라쿠텐이 조금 더 높고 근데 선발에서 경기 초반에 너무 큰 실수가 나와버렸죠, 그죠? 2회였나요? 그때 이제 뭐 병살할 수 있었는데 실책이 나오면서 노아웃 1, 2루 거기서 이제 비기닝 주면서 꽝 털렸죠. 어제 같은 경기들은 제가 뭐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 터지면 크게 터질 수 있는 경기인데 그 실책으로 터져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이닝에서 뭐 득점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쏠려버린 경기였다. 자, 오늘은 선발에서는 좀 차이가 좀 나는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야마자키 사치야. 이 선수가 이제 최근 내용이 좀 좋지가 않아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실점 비율도 좀 올라가 있고 피안타 비율도 좀 올라가 있고 직전 경기 세이브 전에 6이닝 1실점 뭐 그나마 최근 경기들 중에서 그나마 잘 던진 경기인데 이 경기도 이제 7피안타로 상당히 좀 불안했다. 그리고 이 선수가 홈에서 ERA가 3.83이니까 오늘도 홈 경기죠. 홈에서 좀 다소 약점이 있고 홈에서 7경기 중에 피홈런이 5방. 피홈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 동반이 되고 있다. 더더군다나 올 시즌 라쿠텐 상대로 이제 3경기 나와서 모두 좋지가 않았어요. 2실점, 2실점, 3실점. 꾸준하게 좀 실점을 좀 내줬고 유독 라쿠텐한테 좀 약점이 좀 있어 보이기는 있어 보여요. 작년 시즌에도 좀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쨌든 니오넴이 오늘 이기려고 하면은 이 야마자키 사치아가 정말 잘 던져야 됩니다. 그죠? 이닝 히팅도 상당히 좀 끌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펜에서 불안감이 또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좀 안 좋은 야마자키 그리고 라쿠텐 전에도 좋지 않다. 자, 근데 이런 경기는 라쿠를 좀 보고 싶죠. 근데 라쿠 쪽에 선발 얘 때문에 이제 손이 안 나가는 거야. 우치세이류. 제가 이제 항상 메모장에 좀 적어 놓은 선수고 이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좋은 얘기를 별로 못 해드리잖아요, 그죠? 작년에 이 선수가 이제 불펜에서 뛰었고 올해는 이제 선발로 전향을 해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을 제가 항상 하는 게 삼진 비율이 너무 떨어진다.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 구인당 삼진이 거의 뭐 3개 언저리가 나오니까요. 보통 이제 MPB 리그 평균이 한 6개에서 7개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삼진 능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근데 이 선수가 뭐 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도 있기는 있어요. 경기들 기복이 이제 굉장히 심한데 이제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직전 경기 이제 지바 원정에서 5.1이닝 무실점 깜짝 호투를 했는데 이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 경기가 병살이 한 뭐 2개인가 나왔나?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아서 그렇게 좀 잘 넘긴 그런 경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좀 불안한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수는. 아무래도 뭐 선발로 전환한 첫 해니까 이닝 히팅 기대치도 조금 떨어지고 삼진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당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 조금 경기가 잘 풀리면 한 번씩 잘 던지는 경기가 있긴 한데 잘 던지고 못 던지는 경기 차이도 굉장히 크고 일단은 리오넬 원정은 불펜에서 이제 2번 등판한 경험이 있고요. 2번 다 뭐 1실점, 2이닝 1실점 정도. 그래도 뭐 던져본 적이 있다라는 거는 좀 그래도 뭐 저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일냐?
약간 좀 애매한 경기가 좀 많음. 자, 일단은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그래도 당연히 야마자키 사치야가 좀 높습니다. 그죠? 이 선수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고 라푼단 상대로 좀 안 좋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선수가 조금 더 기대치가 높아. 오치세이루 이 선수는 솔직히 좀 경기가 좀 잘 풀려야 돼.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니오넴 역시 박마이가 그렇게 죽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도 리스크가 상당히 좀 올라가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 승패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경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 도 저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라쿠텐이 어제 또 신도 한번 냈고 그래서 라쿠텐 역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 역풀 6.5는 기준점이 좀 높기는 높은데 그래도 이 경기는 오바를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어, 오바를 봐야 되는 경기인데 기준점이 좀 높긴 높죠. 이 기준점이 좀 높아가지고 그리고 어제 득점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습 언더 좀 조심해야 되는 경기이긴 하고 근데 그래도 이건 언더 보기는 좀 힘든 경기다. 자, 다음은 세이브 대 오릭스. 자, 세이브하고 어제 야쿠가 동시에 연패를 끊었죠. 예, 동시에 연패를 끊었어. 예, 긴 연패를 끊었고요. 어제 이제 뭐 안타도 꽤 많이 쳤습니다. 10안타 3득으로 예, 기분 좋은 연패 탈출을 한번 했고 어제 뭐 그 신인 선수죠. 예, 스가이 신야가 어느 정도 뭐 잘 던지긴 잘 던졌어요. 근데 이제 3안타 빈타는 좀 아쉽긴 하죠. 예, 오릭스가 최근에 뭐 타격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진짜 3안타는 좀 너무 심하긴 했다. 자, 오늘 유타로 와타나베 이 선수 이제 단점이 약간 좀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긴 한데 최근에 뭐 나름 잘 던져주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도 한 4와 5옵션 선발들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 잘 던지는 선수긴 해. 최근 두 경기 니오넨 3대 홈에서 13이닝 13.1이닝 1실점 뭐 좋은 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뭐 꾸준히 잘 던진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털리더라도 크게 털리진 않아. 예, 볼 시즌 본인의 이제 최다 실점 경기가 한 3실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꾸준히 뭐 이 선수가 뭐 잘 던진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크게 터지진 않는다는 게 그나마 좀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은근 1인분 해주는 타입. 올 시즌 이제 오릭스 만나가지고 5이닝 3실점 한번 좀 좋지 않았고 요 경기가 이제 최다 실점 경기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딱 이제 관상을 보면은 막 구위가 엄청 좋을 것 같아. 근데 딱 그렇지도 않고요. 예. 볼질은 최근에 그래도 많이 줄였어. 그게 이제 그나마 좀 장점이고. 보면 이제 삼진 능력도 뭐 이렇게 탁월하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세부적인 기록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예쁘고 그러진 않는데 그냥 적당히 1인분 하는 투수다. 요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지마 다이키 이 선수가 이제 올 시즌 좀 부진하고 있는 선수인데 최근 두 경기 좋죠. 예, 지금 어떤 그 피치 밸런스도 좀 새롭게 좀 다듬었다고 하는데 최근 두 경기 좀 잘 던지고 있습니다. 지바 롯데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1피 홈런. 지바 원정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던진 거죠. 예, 그리고 소뱅전에 7이닝 무실점. 이제 소뱅이 이제 좌완이 좀 약하다고는 하더라도 최근 두 경기는 좀 완전히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해요. 이 선수가 볼은 괜찮거든. 볼은 괜찮은데 이 선수 약점이 좀 이제 원정에서 상당히 좀 약해. 원정에서 상당히 좀 약하고 그리고 역시 이제 기복이 좀 심한 선수고. 어쨌든 근데 최근 두 경기 보여준 모습은 좀 기대감을 가질만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세이브 상대 홈에서 이제 5이닝 1실점 승투가 좀 됐었고요. 근데 이제 2018년도 20시즌 기록이긴 한데 유독 세이브 원정에서는 좀 좋지 않았어요. 예, 통산 4경기 ERA가 12.38로 좀 끔찍한 수준이고 유일하게 잘 던진 경기가 20시즌 7이닝 3실점 승투. 일단은 최근 두 경기 폼은 상당히 좋다. 예, 근데 세이브 원정에서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이 있지는 않다. 근데 이게 옛날 기록이라서 좀 참고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본인의 홈구장이나, 이 세이브 원정의 구장이나 어떤 구장의 행태는 좀 비슷비슷하긴 하거든요. 예, 잠시 루치 날 것 같았고. 일단은 뭐 선발들이 이렇게 뭐 이름 있는 선발들은 아닌데 뭐 나름 기대치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 유타로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나름 4옵션 중에는 그래도 좀 1인분 해주는 선수 쪽에 속하고 오릭스가 이제 어제도 박마이가 좀 썩 좋지 않았고 유독 그 세이브를 만나면 오릭스가 좀 경기력이 좀 아쉽거든요. 상대전적으로서도 좀 밀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호투를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타지마 다이키 같은 경우에는 원정 불안감이 좀 있긴 한데 최근 보여준 두 번의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예, 그리고 지바 원정에서도 잘 던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대치를 좀 올려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역시 저도 뭐 세이브 5.5 언더 상당히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승패 라인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저는 오릭스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준으로는 뭐 둘 다 최근 둘 다 잘 던지긴 하는데 타지마 나이키를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좀 보긴 봤어요. 자, 다음 이 경기 진짜 어려운 경기인데 형들 이 경기가 소백 마인 가실 분 있나요? 소백 마인? 야, 이거 또 골 때리는 경기야. 일단은 어제 이 소뱅이 요즘 이제 감독들이 제일 아쉬운 감독들 중에 하나가 이 고쿠버 감독이고 여기 빅보스 그죠? 예, 니오넴 감독이 경기 운영이 좀 아쉬워. 좀 안 좋으면 좀 빨리 내려주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항상 좀 아쉽고 원래 한신 감독도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한신 감독은 요즘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제도 그렇게 볼질을 하면은 내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대로 놔둬가지고 뭐 그냥 씨발 뭐 밀면을 계속 내보냈죠. 예. 그리고 일단은 아리아라가 최근 5경기 연속 이자책 경기를 하고 있어요. 예, 나름 이닝은 한 7이닝 정도 끌어주니까 나름 뭐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 거죠. 5경기 연속 이자책인데 한 평균 이닝 한 7이닝 정도 돼. 그러니까 나름 잘 던지는데 근데 요즘 소뱅한테 이 실점 해가지고는 이기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요즘 소뱅이 방망이나 타격감이 좀 별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은 해야 되고 근데 이 선수가 재밌는 기록이 있는 게 지바로 때 상대 진짜 엄청 강했습니다. 어, 최근 10경기를 딱 끊어보면은 10승 무패 10승 무패 ERA 1.35 와 미쳤죠 그죠 예, 이거는 본인만 잘 던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지 이거는 뭐 운도 좀 따른다고 봐야 되고 지바롯데를 만나면 이제 묘하게 뭔가 좀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전부 승리 투수가 됐어요 예,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그리고 이 선수가 나름 이제 홈에서도 굉장히 잘 던지죠. 예, 홈에서 이제 4승 1패, 1피 피홈런도 하나밖에 없고, ERA도 1.67로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선수다. 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벤츠. 이 친구도 좀 문제예요. 그죠? 이 친구 최근에 폼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최근 3경기 연속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3경기 피홈런 5방. 아, 심각하죠. 그리고 부진했던 3경기 중 1경기가 소뱅이었습니다. 7이닝 5실점 1피홈런. 최근에 이제 소뱅이 자완 투수들한테 굉장히 고생을 했고, 예, 그리고 최근에 타격감들이 좀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7이닝 5실점 했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보다 소뱅이 방망이가 좀 좋아지긴 했거든, 최근. 음. 그 벤츠 던지는 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선수는 구위형 투수가 아니에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긴 거 딱 봤을 때는 막 157, 8 때릴 것 같잖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고요. 커맨드 투수야, 커맨드 투수. 커맨드를 좀 구석구석 던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그 커맨드가 좀 불안하다고 하면은 큰 거를 좀 언제든 맞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쪽 던지다가 약간 가운데 몰리면 그냥 맞는 거야. 그리고 이 선수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작년에도 ERA가 3.41로 그냥 또 평범한 투수였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조조 마린을 홈으로 쓰니까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도 뭐 3.41이었기 때문에 언제 안 좋아져도 좀 이상하지는 않다. 그냥 한번 좀 안 좋은 타이밍이 좀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어쨌든 누가 더 안 좋냐의 싸움인 거죠, 그죠? 소뱅이 안 좋냐, 벤치가 안 좋냐 이 싸움인데 어쨌든 소뱅이 어제도 득점력을 조금 좋아진 모습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안타라든지 득점이 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처음으로 홈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좀 쳤기 때문에 벤치도 오늘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올라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 경기를 1.4 언저리 때 소뱅을 물고 들어가긴 참 괴롭습니다. 그죠? 어제도 이제 불펜에서 이제 사고가 났었고 아리아라가 너무 지바롯데 상대 좀 좋다고는 하지만은 확실히 좀 관망해야 될 그런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도 승패 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소프트뱅크 승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배팅을 한다 그러면은 지바 역을 볼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패스를 좀 하고 싶은 그런 경기. 1.47인가 요거를 물고 들어가기는 지금 소백은 너무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벤치가 너무 불안해서 요거는 저는 뭐 가져가고 싶은 경기는 아니고 소뱅 승마 6.5 견치에는 오바 1.42네요 배당이 1.42 1마인 팀구면은 2.13이네
자, 이렇게 MPB 6경기 한번 쭉 알아봤고요. 예,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약간 오늘도 이제 쭉 들어보셨지만, 좀 애매한 경기가 좀 많죠, 그죠? 예, 오늘 애매한 경기가 많고, 요즘에 일야가 좀 질환병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은 좀 조심조심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럴 때는 제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아시다시피, 한 조합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짭니다. 조금 뻔하더라도. 예, 좀 뻔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짜고, 한 조합은 조금 좀 배당 올려서. 그리고 일단은 요즘에 좀 질환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베팅 금액은 조금 일단 줄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잠실, 창원, 우치, 문수, 광주, 불안. 그러면 KT 경기만 하려나? 그러면 크보는 많이 안 해도 되겠네. 크보는 뭐 천천히 해도 되겠네. 일단 문수는 어때? 광 문수 울산. 그러면 기아 경기는 할 수 있는 건가? 일단 취소된 경기 빼고 쭉 얘기를 해보죠, 그죠? 일단 MPB 한번 훑어보면은 요코히로는 뭐 선발들이 좀 불안하죠, 그죠? 예, 둘 다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방망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근데 이 경기가 요코가 지난 시나리오로 가려면은 이시다가 이제 꽝 터져가지고 리드를 잡히고 불펜 싸움 들어가면 불펜은 히로 나왔기 때문에 그죠? 예, 근데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방망이 기대치가 요코가 더 높기 때문에 요건 요코. 다음은 에이스 투수들 나오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뭐 언더사이드 역시 좀 좋아 보이고 일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양 팀 다 좋은 투수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에서 경기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리아는 오늘 없는 것 같은데 날씨 이슈? 아까 전까지는 없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히로 요코가 살짝 오는 것 같은데 우치까지는 안 날 것 같고 잠깐만. 우치 날려나? 비가 좀 오고 있긴 비가 오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요코 히로? 요코 광주 취소 그러면은 고쳐가고 이 울산 경기만 일단 살아 있는 거네요. 예, 오늘 단코 나는 거야? KT 키움? KT 키움 오늘 졸라 어려운데 그지? 누가 이길지? 요코 히로가 약간 비가 오고 있긴 한데 여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경기는 본다고 하면 이제 오바를 봐야 되는데 오바 리스크는 이제 히로시마 원정 빠따죠, 그죠? 예, 히로시마 원정 빠따. 그리고 여기는 뭐 에이스 대결이니까 넘어가고 야쿠르트 주니치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최근에 조금 좀 폼이 안 좋고 진구에서의 성적이 좀 좋지 않다. 진국에서 잘 던질 때 못 던질 때 차이가 이제 엄청 크다. 뭐 그런 거고 야마로 타이치 이 선수가 홈에서 데뷔전이에요. 홈에서 던진 적이 없어. 그래서 약간 좀 고민되죠. 기준점 약간 내려갔어. 아까 낮에. 자, 니오넴 라쿠. 선발들 둘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야마자키가 조금 더 나은 선발이긴 하지만 최근 폼이 안 좋고 라쿠전에 좀 부진했고 우치세이류는 제가 메모장에 적어 놓으라고 말씀드린 고투수죠. 예, 얘는 믿을 수가 없다. 세이브 오릭스 여기 물바다 대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죠, 그죠? 예, 일단은 두 투수 다 최근엔 조금 좀 기대치가 있습니다. 유타로 와타나베 볼질러인데 최근 기준으로 볼질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나름 뭐 1인분 해주는 투수고 타지마 다이키 최근에 좀 이제 피치 디자인이라든지 폼도 어느 정도 좀 교정을 했다고 하는데 두 경기 연속 좋은 피칭 원정 리스크가 좀 있는 선수긴 한데 그래도 지바 원정에서도 한번 잘 던졌으니까 조금 기대치를 올려도 되지 않을까. 다음은 소뱅지바. 야, 요거는 둘 다 가기 힘들다, 형들. 요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나는 이길 것 같다고 하면은 소뱅. 근데 만약에 이거 칼 들고 협박하고 이거 베팅해라. 그러면 지바요. 근데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이거는 소뱅이 높아 보여. 아리아라가 소뱅 저 지바전에 너무 강했고 지금 벤치가 폼이 너무 안 좋아. 어,
근데 이거를 소뱅 1.42를 물고 들어가는 거는 리스크가 역시 있어 보이죠, 그죠? 아리아라가 홈에서 좋고 지바 상대 여포 기질이 있었다. 근데 벤치가 최근 폼이 너무 안 좋아. 어. 근데 이게 소뱅이 이기려고 하면은 불펜도 불안하죠. 그죠? 그리고 마츠모토가 최근에 뭐 임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두 경기 다 블론을 했고, 예, 확실히 이제 오스나의 공백이 좀 느껴지긴 하고, 물론 이제, 음, 어제 뭐 한 경기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어제 너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아리아라가 이닝을 길게 먹어야 된다. 근데 얘가 이닝 히팅도 괜찮거든요. 예, 최근에 조금 폼이 안 좋은데도 7이닝 평균 이상은 먹어. 그치. 근데 이 경기는 둘 다 보기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러면 크보 쪽으로 가볼까요? 감독이 좀 이상해, 그지? 타순 같은 것도 좀 아쉽고, 불펜 운영도 좀 아쉽고, 좀 흔들리면 좀 내려야지, 씨. 그냥 손 놓고 있어. 예. 자, 오늘 두 경기네요, 두 경기. 그죠? 일단 취소가 안 된 경기는 두 경기. 키움하고 KT. 단콘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일단은 키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이제 방망이가 나름 괜찮았는데 어쨌든 NC보다는 못 쳤죠. 예, 그러면서 뭐 2연패로 홈으로 좀 돌아오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6연속 위닝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6연속 위닝이야. 내가 KT 경기를 전부 다 본 사람인데 요즘에 경기를 그렇게 좋지 않거든. 이거 정민이가 이거 물어보려고 나한테 전화했단 말이야. 형님, KT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요거 물어본다고 전. 자, 일단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후라도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하죠. 예, 꾸준한데 이 선수 최경기 두 경기 폼이 좀 안 좋아요. LG 하나 둘 다 이제 홈에서 만났고 이 선수가 이제 홈에서 잘 던지잖아요. 예, 홈에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최근에 부진했던 두 경기가 다 홈이었어. 예, 2실점, 3실점. 뭐 실점은 나름 최소화하긴 했는데 피안타는 7개, 8개. 피홈런은 1개, 2개. 최근 두 경기가 이제 썩 좋지가 않았다. 이 선수 이제 역대 KT전에 좀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예, 5경기 3승 무패 1.82. 홈에서 잘 던지고 KT 상대로 좋아. 근데 최근 두 경기 던진 폼이 약간 좀 꼬름하죠, 그죠? 예. 일단 KT가 타격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최근 경기들을 쭉 보시면 뭐 득점력은 괜찮긴 한데 이거는 뭐 상대방들이 뭐 볼질해주고 상대방들이 뭐 실책해주고 이런 경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후라도가 이제 부진하다고는 하지만은 후라도를 크게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긴 합니다, 그죠? 예, 어느 정도는 좀 많이 해봐야 3실점이지 후라도가 그 정도로 좀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벤자민 같은 경우에는 복귀하고 이제 뭐 나름 뭐 쏘쏘한데 이 선수 특이 일단은 구위는 살아있어. 오랜 기간 또 공백이 있었던 만큼 구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선수가 뭐 공이 엄청나게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의 구위는 회전력, 회전수가 메인인 선수거든요. 회전수 기반의 변화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슬라이더나 커브 같은 구종들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살아있는데 이제 제구가 조금 왔다 갔다 해. 제구가. 이 선수가 이제 좌타자에는 장점이 있고 우타자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좀 있는 선수잖아요. 특히 이제 우타자 상대할 때는 거의 몸쪽 레퍼토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바깥쪽을 조합할 공이 별로 없어. 체인지업이 좀 구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스플도 살살 던져보고 있는데 이 구종의 완성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타자 나오면 거의 무조건 몸쪽 승부입니다. 이런 투수들이 한 명씩 있죠. 누구야? 엔스. 엔스도 약간 이런 타입이죠. 그죠? 그 친구도 이제 체인지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 승부보다 몸쪽 승부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타입. 이제 벤자민은 몸쪽 승부를 주로 하는데 이게 재고가 불안하면 몰리면은 좀 큰 걸 맞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깥쪽으로 가끔 쓰는 거는 이제 백도어 슬라이더나 까브 같은 거. 근데 확실히 구위는 괜찮아, 구위는. 근데 경기 초반에 재고가 흔들릴 때 그 위기를 한번 넘겨내냐 못 넘겨내냐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키움이 이제 뭐 좌타 라인이 메인 라인업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벤자민이 키움에 어느 정도 강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타입의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상대 전적은 1승 6패로 예, 키움이 뭐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죠? 제가 키움한테 이렇게 많이 이겼나 싶긴 한데 서로 이제 홈에서 나름 강점을 보여줬던 구간도 있는데 올해는 뭐 홈에서도 좀 별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키움이긴 하고요. 예.
양팀 선발 모두 이제 좀 기대감이 좀 있긴 한데 불펜에서 양팀 모두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뭐 쉬고 온 경기이기 때문에 오늘 뭐 언더사이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양팀 선발 다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다. 그래서 8.5 기준치, 이게 9.5였는데 배변 나온 것 같지. 배변이 아니라 기준점이 내려갔지. 언더 쪽으로 조금 몰리니까. 승패 라인은 조금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KT가 요즘 기세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상대 전조도 그렇고. 예, 최근에 KT가 경기를 하는 걸 보면 내가 느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여름이다 보니까 KT가 여름에 항상 강하잖아요. 근데 KT 특이 시즌 초반에 안 좋아. 그리고 캠프에서 훈련을 빡세게 안 해. 그러다 보니까 폼이 좀 늦게 올라오는데, 폼이 좀 늦게 올라온 만큼 여름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힘이 좀 남아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상대 팀들은 전부 이제 불펜들도 좀 지치고 야수들도 보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실책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나은 거지 KT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크보 경기들이 그렇잖아요. 누가 병신이냐. 근데 좀 덜 병신인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도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KT를 보면 그런 느낌을 나는 뭐 지울 수가 없어. 6연속 위닝을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뭐 KT 팬이고 KT를 응원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좋지 않나. 최근에 이제 롯데를 만났었잖아. 근데 최근에 롯데가 최근 7경기 연속 실책이고 최근 2경기에서는 실책을 5개인가 했어. 예, 이러니까 뭐 질 수가 없지 뭐 KT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실책들을 해버리니까. 근데 오늘도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경기긴 해요, 그죠? 예, 고척 같은 경우에는 내야에서 내야수들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좀 될 것 같기는 하고. 내야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오늘 우준이가 바로 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 우준이가 일단 등록은 됐다고 하죠. 우준이가 뭐 상무에서 뛰던 선수라 뭐 바로 라인업에 올라와도 이상하진 않죠. 예, 아마 라인업에 올라온다고 하면 우준이가 유격수, 그리고 이제 상수가 2루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상수가 감독이 얘기를 해놨다 카대. 2루 쪽으로다가. 한 명은 누구 올린 거야? 52번? 이거 권동진인가? 권동진도 바로 올렸나? 조상우 어깨 통증 말소. 이제 불펜이 조금 더 불안해지긴 하겠네요. 권동진은 바로 올리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보통 근데 누가 빠졌다 그러면 반대 팀이 이기던데. 아니, 빠진 팀이 이기던데. 자, 아무튼 다음 경기는 지금 다 취소돼가지고 기아 경기 하나 남은 거죠. 예, 기아 경기 아니 롯데 경기 하나 남은 거구나. 롯데 두산. 조상우는 좀 크긴 하지. 키움이 필승조가 거의 사실상 붕괴돼 있어가지고, 그지. 조상우가 요즘 잘 던져주긴 하는데, 울산 비 오기 시작. 일단은 뭐 준비해온 거니까 얘기는 좀 합시다. 이게 너무 맞돌이로 보이는 경기잖아, 형들, 그지. 일단 최근에 롯데 경기력이 홈에서 좋은 팀인데 KT한테 이제 2연패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 배경은 뭡니까? 고맙습니다. 예부이키님. 그 배경은 수비야, 수비.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친구가 그 롯데가 최근 7경기 연속 실책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2경기에서 실책이 4개인가 5개인가로 너무 내야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 이런 팀이 또 하나 있죠. 최근에 한화, 그지? 한화도 이제 실책을 엄청 하면서 확실히 여름이다 보니까 야수들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시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실책이 많아, 크보. 근데 이게 NPB도 그래요, 요즘 보면. 그 수비 잘한다는 NPB도 요즘 수비 지랄병이 많고 불펜에서 방화도 굉장히 많죠, 그죠? 자, 그렇고 일단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던 삼성전에 부진한 모습이 다시 한번 나왔죠, 그죠? 예, 타격감은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삼성 상대 올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선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죠. 일단 반지가 복귀 전에 피칭이 엄청났습니다. SSG 상대 6이닝 무실점 2피안타. 투구수 이거 몇 개나 던졌지, 형들? 복귀 전이라서 내가 이제 이거 반대를 봤던 이유가
반지가 복귀전이었고 2군에서 많이 안 던졌어가지고 투구수를 많이 못 가져갈 거라는 계산을 했던 거란 말이야. 77구 던졌네. 그럼 오늘은 거의 90개 던진다고 봐야 되겠네. 77구니까 뭐 오늘부터는 거의 풀로 던진다고 봐야 되겠네. 99 정도. 근데 뭐 너무 좋았죠. 예, 첫 경기 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백이 길면은 첫 경기에서 조금 제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아무래도 경기 감각이 떨어지고 2군에서 많은 경기를 던지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크보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첫 경기 좋은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지가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역시 이제 합당하죠. 올 시즌 홈에서 두산은 한 번 만나가지고 6이닝 2실점 1피해 홈런 쏘쏘 잘 던졌다. 근데 지금 최근에 두산이 타격감이 좋아요. 그죠? 좋아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긴 해야 돼. 일단은 반대는 최원준인데 올 시즌 영 좋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죠? 예, 직전 경기 홈에서 SSG 상대 5이닝 1실점으로 나름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올해 뭐 잘 던지는 경기가 거의 뭐 손에 꼽고 이 선수가 홈에서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그나마 홈에서 잘 던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원정에서는 올해 9점대입니다. 9점대. 원정에서 9점대야. 올 시즌 9점대, 작년에 원정에서 6점대. 오늘 또 그 울산 문수구 중이죠. 양태 상대 전적은 3승 1무 4패로 이제 호각세인데 일단은 뭐 선발에서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경기예요. 그죠? 네, 반지가 직전 경기 안정된 제구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던져줄 거라고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최원준이 원정에서 너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약간 걸리는 부분들은 롯데가 최근에 이제 수비에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계속 이제 연속 경기 실책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약간 롯데가 기세가 한번 꺾이면 확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걱정이 좀 되긴 하죠. 최원준은 상대 전적이 이슈죠. 뭐 근데 최원준은 상대 전적까지 얘기를 안 해도 근데 저는 크보는 상대 전적을 그렇게 많이 안 보긴 해요. 근데 최원준이 뭐 작년 올해 뭐 잘 던진 적이 거의 없는데 뭐 누구를 만났든 뭐가 중요해. 어. 작년하고 올해 뭐 계속 부진한데 뭐 누구를 만나서 좋긴 했나? 어, 그치. 작년에 원정에서 6.87, 올해 원정에서 9.15. 와우. 가끔 잘 던지는 경기가 한 번씩 있는데 거의 이제 홈에서의 경기죠, 홈에서. 어. 작년에 뭐 최원준 ERA가 4.93인데 뭐. 자, 여기까지 일단 멘트는.